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은근히 면접 보시고 최종 합격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전진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1분 자기소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굉장히 많은 1분 자기소개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관점을 여러 각도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부터 합격하는 면접 전략을 꼭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올렸던 1분 자기소개 영상에서는요, 기본적인 1분 자기소개 스트럭처, 면접관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올린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분 자기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다운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 올려드린 영상은 설명은 이제 한계가 있다. 직접 예시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서 전달했던 핵심은요, 말을 더듬지만 내용이 좋은 사람과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내용이 빈약한 사람들이 뭐가 더 좋을까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여러분의 자주 하는 오해를 설명드렸어요. 1분 자기소개를 안 묻거나 안 듣는 이유, 내성적으로 소심한 경우, 면접은 운인 것 같다, 이 운빨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꼭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실수를 자주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 실수를 이렇게 피해라 라는 회피 경로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 내용들을 다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더보기란에 가시면요, 이 영상들을 쭉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으로 묶어드렸어요. 중간에 막 딴 데로 긋길 세지 마시고 1분 자기소개 재생 목록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리펜분의 사례를 비포와 애프터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가 어떤지 꼭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분 자기소개를 피드백하는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3화입니다. 수치화, 구체화, 행동화.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피드백해보세요. 수치화 핵심이 뭘까요? 결과물의 수치화예요. 구체화 시켜야 될 건 뭐죠? 문제 상황. 행동화는 여러분의 액션이죠. 결국 문제를 해결했던 나의 액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1분 자기소개도 필살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필살기 경험에 대한 수치화, 구체화, 행동화를 유념해 두셔라. 3화 피드백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신뢰, 지식,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결과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성공도 어느 정도 했어. 인사이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1분 자기소개 때 인사이트까지 가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강조를 하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엣지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리펜문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유학생 사업 보조 당시 외국인 유학생 30명이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마케팅 팀과 연락하여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사내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투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유학생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 및 적응적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즉각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를 보니까 어때요? 경험 나쁘지 않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어떨까요? 질문할 포인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 불친절한 거야.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친절하게 질문해주길 바라지만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길 원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3화를 한번 볼까요? 이분의 사례를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결과물에 대한 수치화만 됐어도 똑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게 표현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인지 및 적용적 측면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직무 관련된 경험 다른 건 없으신가요? 이거 말고 도전 경험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실래요? 자,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살기에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라 그랬죠? 내 틀을 딱 잡아주고 면접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경험을 잘 살려야 돼요. 자, 이걸 역량이나 여러분의 필살기에서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험에서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1분 자기소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유학생 사업 보조 당시 외국인 유학생 만족도 평가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명이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마케팅 팀과 연락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사내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투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유학생들은 사내 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유학생들의 만족도 평가가 7점 만점에 6.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경험인데 결과물 중심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되죠? 결과물도 과정도 다 수치화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사람들이 뭘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결과물과 다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3화만 기대하세요. 장화 아니고 3화.
자, 이거 똑같은 경험인데요. 고객을 누구로 규정했어요? 외국인 유학생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조사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죠. 이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사내 투어는 어떤 형태로 진행했나요? 기획할 때 뭐에 중점을 좀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하기 전에 만족도가 좀 어땠나요? 자, 여전히 질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내가 준비했던 내용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좁혀졌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어디로 튈지 조금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수치와 구치와 행동화를 잡고 나니 그 안에서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무언가 하긴 했어. 근데 단순히 이런 걸 해봤다. 이 필살기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해봤다에 집중하고 성과나 결과물을 설명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뭐 어떤 분들은 면접관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그게 궁금하지 않아 버리면 이 질문 자체를 못 써먹는다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은 거죠. 자, 그 케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팝업 스토어의 지점에 HR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이력서 검토 과정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무에 핏한 지원자들이 선정돼서 면접 시간과 채용 비용의 로스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사내 교육팀과 함께 OJT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최근 2년간의 서류를 점검하며 이해할 지식을 쌓았습니다. 법적 사항 없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서류 관리의 개선 사항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 경험 어때요? 경험 좋죠? 나름 있어. 여러분 필수의 구성 내용이 뭡니까?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죠. 자, 그런데 유사 경험이 있어요. 근데 성공 경험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얘기해도 좀 어려워요. 자, 이 필살기의 3요소 중에 굳이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요, 유사 경험일 때는 합격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고 유사 경험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우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도 아니 우리가 신입인데 성공 경험 어디 있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신입인데 성공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꼭 영상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목표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지원자를 만났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면접 시간과 채용 비용의 로스를 어떻게 줄이셨죠? OJT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었던 뭔가요? 질문 자체가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질문을 받기 좋은 내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팝업 스토어에서 지점의 HR 담당자로 근무하며 이력서 검토 과정을 변경시켜 채용 비용을 30%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직무별 우수한 직원들의 이력서 300개를 검토하였고 검증을 위한 중요 이력사항 외에는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팀별 담당자를 세워 이력서를 체크하도록 하여 직무에 핏한 지원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고 채용 비용이 3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화 한번 따져볼까요? 이분이 결과물이 수치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문제를 구체화시켰죠. 결과물의 수치화, 문제의 구체화, 해결의 행동화. 이 3화의 원리를 탁 적용을 하니까 결과물은 30%를 낮췄고요. 문제는 불필요한 항목이었고 행동은 팀별 담당자를 세팅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는 이걸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이력서 검토 과정을 어떻게 변경시켰고 기준은 뭐였나요? 채용 비용은 얼마 정도 됐어요? 우리 거랑 비교 좀 해보게. 자,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건 어떻게 기준을 잡았죠? 자, 계속 두 번째 답변에서 나오는 질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했던 행동 내에서 질문이 나오고 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했던 결과물은 있어. 분명히 무언가를 했어. 행동은 있는데 결과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동복 회사의 인턴으로 활동하며 제품 사진 보정과 일러스트를 이용한 상세 페이지 제작 업무를 맡았습니다.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30개 이상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장점을 찾아내 간결하지만 매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개월간의 인턴 활동이 끝난 후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의 업무에 더해 자사몰에서 직접 상품 등록을 하며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앞서 봤던 두 번째 사례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두 번째 보여줬던 사례랑은 3호화 관점에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두 번째 거에서는요, 수치와 구체와 행동화에서 수치화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셋 다 아쉬워. 결과물도 없고 문제 상황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다 없이 세 번째 행동화. 이 행동화의 근거가 되는 게 앞에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없이 그냥 행동화만 요구를 한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나열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필살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던지면 유사 경험을 했다 자체로
뭔가 경험이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건요, 인턴을 해봤다면 당연히 했어야 될 행동들의 나열 같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승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수치와 구체와 행동화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1분 자기소개가 될 겁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인턴한테 또는 알바생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하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 끝에 조그마한 웹툰 영상 하나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 꼭 보세요. 그 짧은 영상 클립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긴 자기소개는요 굉장히 짧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질문하기 워낙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복 회사의 인턴으로 활동할 당시 고객 트래픽을 활용한 상세 페이지 수정을 통해 베스트 상품의 매출을 30%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3가지 사례로 1분 자기소개를 피드백하는 세 방법 3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 수치와 구체와 행동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두셔도 여러분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는 힘차게 시작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제가 더보기란에 있는 재생 목록을 쭉 딱 보시면서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를 텍스트 베이스로 먼저 피드백해보세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면접은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이 정리된 내용을 말로 던질 수 있는 것.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1번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2번은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임기응변. 이것만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 자, 1번부터 2번까지 완벽하게 섭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나 면접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철저하게 분해하고 피드백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면접연구소 엘렐렐렐레 네, 면접연구소입니다. 아니, 대체 성공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죠? 알려드렸었는데요. 성공 경험 특별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게 어려웠던 한 사례자가 있었다. 이 사례자는 성공 경험을 만들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 실제 성공 경험을 만들어냈다. 사례자의 스토리를 함께 보자. 빠밤. 이 사례자는 편의점 근무 당시 자발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실시해 성공 경험을 이뤄냈다. 그것은 편의점 오렌지 판매. 두둥. 몇 박스 판 게 전부. 이게 무슨 필살기냐 성공 경험이냐 뭐라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 사례자는 문제와 고난의 연속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셋을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고객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다. 사례자는 3C에 의해 도출된 맥주 POP를 사장님께 거절당함. 실패의 원인은 2차 고객 조사를 안 한 것. 사장님은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 조사를 다시 시도. 잘 나가는 맥주보다 할인 행사를 하는 오렌지 상품 POP를 제작. 포인트. 여기서 이 사례자가 잘한 것은 맥주 POP 거절해서 속상. 사장님은 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거양? 이라며 남 탓하는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사장님에 대한 이해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내 모습이 문제구나 하는 좋은 피드백을 스스로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따라하면 좋을 사례자의 모습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집요함, 열정, 성숙함, 근성.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꼭 적용해보길. 다시 돌아와서 사례자는 빠른 피드백으로 테스트 전환하여 오렌지로 갈아타게 되었다. 맥주 POP를 제작하면서 학습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 POP를 보냈지만 걸려있지 않았다. 알아보니 해당 근무자가 모르고 있었음. 야이씨. 당황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피드백하며 드릴 다운을 해봤더니 또다시 사장님에 대한 고객 조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다시 사장님에 대한 고객 조사 시작. 사장님 조사. 사장님은 5개 점포 운영. 나에게는 우선순위지만 사장님은 매우 바빠서 POP가 급한 부분이 아님. 하지만 POP를 전달드린 후 따로 리마인드하지 않았던 본인 잘못이라 피드백. 사장님에게 이걸 왜 붙여야 하고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시켜주지 못했다 라는 피드백. 그래서 쏘아 내일 오전에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다시 POP를 제작해 편의점 방문. 부착하면 잘 팔릴 줄 알았지만 개뿔. 또다시 조사 또다시 피드백. 계속했지만 결론은 안 팔림. 목미. 이런 일이 진짜 많다. 여러분도 경험 만들 때 꼭 참고하시라. 생각보다 내가 말하는 것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안 통할 때가 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계속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객 조사를 해야 한다. 고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일이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 낮은 판매량 분석을 위해 고객 다시 관찰. 매출이 낮은 원인을 찾음. 중소비층이 중학생과 50대 남성. 그리고 판매 사실을 물음. 고객 관찰과 조사를 한 뒤 사례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무조건 완판을 목표로 고객에게 영업시도. 한두 박스 소규모 진열하니 판매가 잘 안됨. 완판해야 하는 목적. 판매량을 근거로 사장님께 발주 수량 증가 요청드리기.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 의식적으로 고객들이 구매해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는 버리자. 완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서 알바 시간 외까지 시간 투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점. 될 때까지 한다. 배와 절반의 법칙. 남들보다 2배로 시간을 쏟은 경험. 노력한 끝에 액션전 2박스 판매에서 10박스 완판으로 매진. 짝짝짝. 판매량 400% 증가. 사장님의 추가 발주 요청. 여기서 키포인트는 목표 설정과 비포 앤 애프터의 유무. 이것이 성공 경험의 또 다른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편의점 의사결정권자가 사장님에서 알바생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 이렇게 성공 경험은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닌 남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일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면서도 끊임없는 피드백과 고객 조사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늦지 않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라.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해진 매일이다 yeah.